지금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 제16대 임원선거 위원장 및 수석 부위원장 합동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 기획운영지부 김영민 지부장입니다. 먼저 각 후보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 소개는 기호순으로 진행되며 호명된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현장 참석 및 유튜브 생중계로 토론회에 참석하신 조합원께 가벼운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호 1번 이주영 위원장 후보와 마성훈 수석 부위원장 후보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박지덕 위원장 후보와 이석철 수석 부위원장 후보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개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현철 본부지역 부위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송재우 능력개발지부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금일 토론회의 진행 순서를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일 토론회 1부는 후보자 기조연설, 공통 질의응답 순으로 2부는 후보자 간 상호 질의응답, 방청석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되며 1부와 2부 사이 약 10분의 휴식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토론회 각 항목의 시작 전 진행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안내드릴 예정이니 후보자 및 조합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투표권 행사 지원을 위해 각 후보자께서는 상호 비방, 욕설 등 토론의 건전한 분위기를 저해할 행동을 자제하여 주시고 이번 토론회가 우리 노동조합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사회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부의 방청석 질의응답에 쓰일 질의를 공모합니다. 현장에 계신 조합원께서는 문 앞에 비치된 양식에 질의를 적어 제출해 주시고 유튜브로 시청 중이신 조합원께서는 채팅에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시간은 휴식 시간 종료까지이며 현장 및 유튜브로 소중한 공모를 가장 먼저 제출해 주신 각 5분의 조합원께는 문화상품권 2만 원의 선물을 토론회 종료 후 일괄 지급 드릴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 후보자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각 후보자당 5분 이내이며 기호순으로 진행됩니다. 기호 1번 이주영 마성훈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제16대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 이주형, 수석 부위원장 후보 마성훈.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그동안 우리 공공노동자의 단결의 가치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합심, 협력해 주신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힘든 일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시대의 형편과 우크라이나 전쟁 속의 불확실성의 지속과 보안율, 고물가, 우리의 삶은 더 어려워졌고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을 보며 저는 동지 여러분들의 권익을 잘 지키고 우리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가 위원장이 되어도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택을 해야 한다면 주어진 역할에 있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제가 위원장 선거로 동지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지금까지의 고정관념 속의 노동자가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사회와 노동계의 움직임 속에 능동적이면서 효과적인 대처, 조합원 동지의 목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동지 여러분들의 요구를 관찰시켜 동지 여러분들의 보다 좋은 근로조건을 만들어내고 더불어 복지 경진을 위해 저의 열과 성의를 바칠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개월 전 출범한 윤석열 정권은 아주 강한 힘으로 공공기관의 개혁이라는 이명하에 우리 공공노동자의 권익과 이익을 확산해 가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출범하는 제16대 노동조합은 정말 중차대한 순간에 놓여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기호 1번 이주영 박성호는 4개 분야 12개의 공약을 약속하였고 이러한 공약이 반드시 실현되기 위해 우리 조합원의 이익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의 압도적 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인사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준비한 것은 익명 게시판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좀 해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저는 급조되어 출마한 후보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조합의 가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저의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같은 국내의 런닝메이트를 선택해서 출마하게 된 내용도 기존에 우리 조합의 런닝메이트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과거 사례를 보시면 잘못된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잘 알지 못하면서 서로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출마하다 보면 결국 깨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서로 의기투합하여 우리 조합의 가치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같이 런닝메이트로 이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스터 제작 관련해서 많은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서 많은 저희 1번 후보에게 질타를 주고 계신데 사실 저는 이 후보 공부를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가 좀 늦었고 금일 포스트 제작하여 저희가 부착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출마의 변에 반드시 담았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제 토론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끝인사로 제가 당선이 되면 우리가 정한 4개 분야, 12개 공약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고 또 사측에 따져 물어야 될 것은 반드시 따져서 우리의 거니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는 그런 노동자 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호 2번 박지덕 이석철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쪽 같은 시간 할애하셔가지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그리고 전국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16대 임원선거 1번 후보와 2번 후보의 공약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주신 1,400 조합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번 16대 임원선거에서 위원장 후보로 나오게 된 박지덕 수석부위원장 후보 이석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바쁘시죠? 요새 3년 전과는 또 다르게 점점 올라가는 우리의 노동 강도, 그리고 쌀쌀해진 날씨, 3일 뒤에 다가온 우리 공단의 최대 사업인 공인중개사 시험, 모든 것들로 너무나도 바쁜 일과를 보내고 계신 우리 1,400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모든 노력을 다해서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개선해야 될 점들이 놓여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진하지만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고요. 많은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그 소명, 그 목표, 그거 하나만은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1,400여 동지 여러분들이 한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우리 같은 공공기관들은 5년에 한 번씩 큰 겨울이 다가옵니다. 정권이 바뀌기 때문이죠. 어떤 정권이든지 바뀌면 그 초반에는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마녀사냥합니다. 이명박 때 그랬고 박근혜 때 그랬고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징후급을 도입하겠다고 공약까지 내걸은 바 있습니다. 물론 실현하지는 못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임금체계 예산 10% 삭감, 인력 삭감, 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13.5%, 약 130명이 넘는 인원을 정리해고하라고 지난주에
최종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제 곧 다가왔습니다. 예,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금 체계 지켜내고 우리의 근로조건 지켜내고 또 그나마 지난 수십 년간 피땀 흘린 노력으로 이룩한 우리의 알량하지만 소중한 우리의 복지를 저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침탈하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똘똘 뭉쳐야 하고 막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고 또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현 정부죠. 정권은 바뀌어도 관료는 바뀌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정권 초기 때마다 공공기관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주요한 그들의 성과 목표로 설정을 하고요. 올해 안에 징구급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엔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단도 작년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322개의 공단 직무를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서 배열을 하고요. 각각의 임금 작업만 하면 바로 직무급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호봉제를 폐지할 수 있도록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현행 근로기준법은 과반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체 총투표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만 불이익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16대 집행부 여러분들 11월 2일 날 있는 이 선거에서 앞으로 3년간 우리의 임금과 지난 30년간 우리가 버텨온 협업과 공정을 중시하는 이 호봉제라는 임금 테이블 아무런 협상도 없이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하는 저 정부의 간악한 태도에 누가 잘 맞서 싸우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을지 선택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희망을 품고 1, 2년 잘 버티려면 어느 정권이든 잘 넘겼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단결 투쟁구로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단결 투쟁! 감사합니다. 이어서 후보자 공통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토론회 개최 전 공개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질의에 대해 각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자당 3분 이내이며 답변 순서는 기호 1번 후보가 먼저 답변하되 질의가 바뀔 때마다 맞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익명을 요구하신 조합원께서 주신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각 후보자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공약 중 최우선으로 꼭 실현하고 싶은 공약은 무엇인지, 그 공약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럼 기호 1번 이주영 마성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한 공약 중에 최우선으로 실현 가능한 공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집행부에 비해서 경험도 좀 부족하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반드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보다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조합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하고 발전되는 모습을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께 반드시 보여드릴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노조가 최우선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약은 지난 노동조합의 투쟁을 위한 투쟁, 구호에 그치고만 투쟁, 보여주기식의 투쟁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빈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노동조합과 사측의 관계는 파국을 맞이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노동조합과 사측의 관계는 좀 더 위기에 처해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 위기 상황이 이끌어낸 것이 우리 조합의 안대로, 협상 안대로 끌고 가지 못했던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우리가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져오지 못했던 그런 또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논리 좋다, 우리의 아들
논의조차 못했던 그런 것들도 많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들어선 지 이제 5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국 도입, 저희는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단하려고 하면 공공기관 연대를 통해서, 우리 공공노조 연대를 통해서 저희가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대의 가치를 더 공고히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투쟁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반드시 연대를 통해서 또 투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투쟁을 외부적으로 투쟁을 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 내부의 충돌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 협력 모델을 잘 이해해서 할 수 있도록 사측을 잘 이해시키고 또 사측이 안 되는 부분은 퇴근하고 해서 저는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 노사 협력 모델 구축과 또 직무국 도입 반대 투쟁 그리고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반대 투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의 근로조건 개선, 복지 정지 이런 것들 다 같이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기호 2번 박지덕 이석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9개 공약 그중에서 3가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드리는 핵심 공약 이렇게 제시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꼭 원픽 하나만 고르라라고 한다면 저희는 결혼수당 신설입니다. 결혼수당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육아휴직 또 병가 여러 가지 기타 사유로 결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단 사측은 그 충원이라든가 심지어는 대체 인력 채용조차도 매우 소극적입니다. 사실 결혼이 발생하면 인건비가 남는 부분이거든요. 그 남는 인건비를 다른 쪽에 쓰려고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연말에 총액 인건비 인상률 정말 1% 내외에 쥐꼬리만큼한 10%도 아니고 9%도 아닌 0.9%, 올해도 1.4%입니다. 요것도 제대로 확보를 못한 본인들의 미숙함, 사측 인건비 운영의 어리석음, 이런 부분들을 대체 인력을 채용 안 하고 결혼을 충원 안 하는 방식으로 해서 만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럼으로써 현장에 계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발생한 부서의 경우 그 결혼으로 발생한 인건비 남는 잉여 부분은 그 해당 부서에 조합원님들이 더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 정의관념에도 합치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인건비를 남겨서 이득을 볼 원인을 제거하면 당연히 인력 충원과 대체 인력 활용에 있어서 지금처럼 사측이 보이고 있는 소극적인 태도는 자연스럽게 싸우지 않고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들 중에 일부는 결혼수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부서원들에게 10명 중 1명이 들어가면 나머지 9명의 부서원들에게 결혼을 이유로 해서 시간의 수당을 일정 부분 그 남는 잉여 인건비로 돌려주는 그런 결혼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고, 우리는 그 선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충분히 시정 가능하다고 보고요. 총액 인건비 구조상 누군가에게 조금 더 주려면 뺏어서 줘야 되는 그런 제로성 구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결혼수당 같은 경우에는 결혼으로 인해서 당연히 써야 될 인건비를, 전년도에 확보한 인건비를 결혼 부서에다가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수당 반드시 도입해서 대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조합원들의 고통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능력평가지부 이승민 조합원께서 주신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공단 직원 퇴사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기호 2번 박지덕 이석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퇴사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낮은 처우와 증가되는 업무 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우리 조합원님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입사원들의 퇴사율이 높은 이유는 주로 저임금과 근로조건의 악화로 볼 수 있고 일반직 6급의 근속승진, 일반직 5급의 만기승진 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단축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 일반직 6급 조합원들 경우에는 임금 피크제로 인해서 그 삭감률에 대응되는 초임 단가를 만들기 위해서 일반직 5급 채용 기조를 일반직 6급 채용 기조로 7년 전에 바꾼 사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임금 피크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공단의 가장 약한 계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초임만 낮으면 그 단가는 임금 피크제를 없애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만 하루빨리 지금 현재 5년이던 근속신고 기간을 4년 그리고 3년 그 이하로 최대한 단축시켜서 빨리 조직에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퇴사율을 지금보다는 낮추는데 매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휴일 근로수당을 전 사업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지금 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적 연장 근로수당을 없애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공무직 운영 규칙에서 지금 현재 부당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런 근로조건을 대폭 해소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 퇴사율을 낮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우리 총액인건비적인 문제들도 있는데요. 이제 총액인건비라는 것은 우리 공단만 일정 부분 다른 기관들은 다 0.9%, 올해 같은 경우에 1.4%인데 우리 공단만 5%, 6%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죠. 근데 그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앞으로도 이 총액인건비 제도라는 게 없어지기 전에는 저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상적인 총액인건비 증액 또는 외부적인 세력의 힘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그런 방안보다도 우리 내부적으로 정의로운 배분 체계를 확립하고 이런 승진이라든가 이런 우리 인력 운영 체계를 좀 더 합리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여러분들께 제시드리고 공약을 통해서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1번 이주영 마성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당선이 되면 퇴사율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채용 방식의 문제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정상적인 6급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구조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2019년도 이후에 들어오신 우리 일반직 6급 조합원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또 저는 이런 상황을 제2의 병호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 병호보 해결할 때처럼 그렇게 또 해결할 수 있는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반직 6급으로 들어오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의 암흑의 긴 틈을 줄여드리려고 제 공약에 담았습니다. 근속 승진 단축과 저는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급에서 5급, 4년에서 3년, 궁극적으로 2년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또 근속 승진 5급에서 4급 부활해서 만기 승진이 아닌 근속 승진의 부활을 통해서 이런 어떤 암흑의 시간을 좀 줄여가면서 저희 임금 체계도 공고히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공단이 우리 선배들이 주는 어떤 이에 대한 비전을 또 찾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측과 지속적으로 따지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불안정, 정보기사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우리 조직을 이탈하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또 따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6급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이 줄퇴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 문서를 통해서 매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을 우리는 지금 계속 자시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에서 나서서 사측과 정말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협상하고 또 이런 잘못된 채용 관행을 또 탈피해서 다시는 이런 어떤 불이익을 받는 우리 조합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공기관 공무원도 이제 임기가 시들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도 역시 또 인기가 좀 사그라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어떤 전체적인 채용 시장을 잘 분석해서 우리가 임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익후생부터 차근차근 우리 미래 차세대 우리 공단이 들어갈 그런 어떤 조합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동조합에서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능력평가지부 김세진 조합원께서 주신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의 업무와 역할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이해도를 높일 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호 1번 이주영 마성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원들이 사실 이제 조합 가입하는 절차를 한번 보시면 정말 옆에서 한번 지켜봤는데 좀 우습더라고요. 왜? 선배들이 하니까 가입해도 지부장이 가서 부탁하듯이 또는 또 약간 우리 다 하는 거야. 우리 노동조합이 어떠한 노동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오픈샵인지 크로즈샵인지 이런 것도 설명해 주지도 않고 그냥 가입해 주시죠. 우리 다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가입 권유 저는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조합원들이 오면 정말 우리 조합의 가치, 우리 조합의 미래, 우리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또 우리 조합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입 조합 간부가 됐을 때, 대의원이 됐을 때, 지부장이 됐을 때, 지역 부위원장이 됐을 때 한 번도 그 역할에 대해서 교육하거나 어떤 교육 마이크가 지금 잘 안 되죠. 지금. 시간 목표 먼저. 네. 시간 좀 늦춰 주시겠어요? 스톱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가 안 되는데 계속 해야 되나요? 잠시만요. 다른 마이크로는 되나요? 옆에 마이크 하나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마이크 문제는 아니고 지금 이 마이크 좀 올리는 바람에 유튜브 생중계에 말이 끊긴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금씩 볼륨을 낮추고 있었거든요. 많이 좀 플로어에서 안 들킬 것 같아요. 이 마이크밖에 안 들린대요 지금. 아 그래요? 다른 하나 좀 마이크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릴까요? 그렇게 할까요? 모양이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괜찮으니까. 되게 아. 음질이 좋지 않아서. 이게 막 유튜브에 안 들린다고? 이거밖에 안 들린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들리는 게. 예.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말씀. 네. 들리시나요? 제가 다시 또 지금 정도로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2분이요? 그냥 3분으로 3분으로 생각할까요? 네. 이게 끊어졌으니까 예.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시간을 3분으로 다시 돌려가지고 처음부터 답변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네, 네. 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합의 업무, 역할,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임 조합원들이 이제 신규 가입을 할 때 한번 저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조합 가입 권유하는 선배 조합원들 또는 대의원, 그다음에 지부장님들이 주로 우리 조합 가입을 권유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조합의 노동조합의 가치, 일에 대한 어떤 비전, 뜻이 또는 우리 활동으로 함으로써 얻는 이익, 우리의 권익이 보호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정한 어떤 설명 또 가입 권유 이런 것들보다는 모두가 하니 가입하자 가입하는 것이 좋아 라고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조합 가입 단계부터 정말 우리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 충실히 이행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의원, 지부장,
지역위원장 선임이 됐을 때, 선출이 됐을 때 정말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건 한 번도 그런 어떤 기초 교육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부터 이번에도 이제 임원 선거가 이루어지고 뭐 대의원 선출, 지부장 선출되면 그 선출되신 신임 조합 간부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그 교육을 통해서 그 조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또 할 것이고요. 그리고 양방향 소통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행사를 했습니다. 사진 찍어 올리는 그런 어떤 조합의 어떤 모습보다는 이번에 어떤 행사를 했고 이 행사의 목적에 우리 어떻게 부합하게 행사를 구성했고 또 이런 결과물이 어떻게 되고 우리의 근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피드백해서 조합원들이 알 수 있는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오픈 채팅이라든지 이런 어떤 일방적인 소통보다는 이런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정치하고 의견을 정치하고 조합원들의 애로사항들을 또 우리가 알아내고 그런 상황을 가지고 저희는 지부순회 간담회 등 그런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6년간 추진되지 못한 대동제 개최를 통해서 우리 조합의 대동 단결을 또 이끌어내는 또 운동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노동조합은 좀 더 굳건해지고 그냥 투쟁만 하는 우리 조합이 아닌 단결 투쟁이 되는 우리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2번 박지덕 이석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리시죠? 유튜브 시청하시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 예.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의 업무와 역할 및 필요성 등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일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정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1,400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이 같은 업무, 같은 세대, 또 같은 지역에서 또 본부 지방 나눠져 있지 않고 동일한 근로조건과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면은 노동조합도 그 한 가지 이슈,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합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400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은 직렬별, 또 세대별, 그리고 본부 중앙, 또 심지어는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눠져서 각각 다른 니즈와 공통된 니즈도 분명히 있지만 원하는 것들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각각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으로 우리 나약한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단결해서 우리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위해서 싸워야만 하는 그 노동조합은 단결을 위해서 세대별, 직급별, 직렬별, 세그먼트별로 프로그램을 나눠서 각각의 니즈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개별적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15대 집행부에서 원래 하려고 계획까지 세우고 예산 반영까지 했지만 모임 자체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요. 실현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저희 기호 2번 박지덕 이석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주신다면 2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불행하게도 하지 못했던 이 세그먼트별 우리 조합원 이해도 증진 프로그램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내시는 조합비 중에 4분의 1이 지부로 부부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석과 설때, 명절 상품권을 배부하는 용도로 주로 쓰고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유지하면서 나머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부의 조합원님들의 활성화, 노조 참여를 위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행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잘한 사례를 확산 공유하고 우수한 지부는 포상하는 그런 일들을 이번에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능력평가지부 김세진 조합원께서 주신 네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원거리 근무지 및 기피부서 발령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과 향후 투쟁 계획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호 2번 박치덕 이석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유선으로 아예 안 들린다고 하던데. 그냥 그거 빼서 빼서. 잘 들리시나요? 저그룹 여러분들. 네. 원거리 근무지 및 기피부서 발령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정보 문제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원래도 전국에 있는 30개가 넘는 우리 지부지사 그리고 각 센터들 이에 따른 원거리 정보에 따라서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고 있는 현재 사측의 인력 운영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4, 5년간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우리 회사 이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전보 때마다 고통을 호소하는 우리 조합원들의 비애 모든 것들이 다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단결을 해주신 덕분에 지난 1월 투쟁을 시작으로 올 9월 드디어 공단 창립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우리 사측이 지키고 싶어하고 노동조합에 배제하고 싶었던 전보권의 일부를 우리 노동조합과 협의해서 전보를 실시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첫 걸음마를 뗀 것입니다. 매번 6달마다 있는 전보 인사 때 원거리 정보, 지사 신설,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해서 원거리 정보가 조합원에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번역 부위원장님과 그 지역 본부장이 협의해서 그 전보 인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고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 기호 2번 후보는요, 경합지, 비경합지로 나누어서요. 지금 현재 희망자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5년 순환정보 원칙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우리 인사규정을 사측과 협의해서 개편해서요. 경합지 같은 경우에는 현행 유지 또는 4년 이렇게 단축하는 방안을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꾸고요. 서로 가려고 하는 지역이죠.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경우는 한번 거기 이사 가면은 전보 명령 또 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집도 뭐 전세 빼야 되고 또 집 팔아야 되고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경합지 같은 경우에는 순환 전보 기간을 5년에서 6년, 7년 가능하다면 한 8년 이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른 인력 운영의 합리성 그리고 우리 원거리 정보에 따른 조합원님들의 그런 비애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사측과 적극 협력하고 필요하다면 투쟁도 불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호 1번 이주영 마성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에 계신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 원거리 PTD 부서 관련을 해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힘든 시절을 보내고 계실 줄 압니다. 대학 전공 경력 고려되지 않은 어떤 인사 발령의 문제, 그리고 밀실 인사, 그리고 불공정 정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는 인사 정보 모니터링,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저는 공약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도 초에 각 직급별로 인사 계획을 우리 노동조합에 공유하게 하고 또 순환근무제 원칙에 따라서 우리 5년 이렇게 만기 지역에 도래하면 그에 대한 리스트업을 조합에 대한 리스트업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순환시킬 건지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확인해서 어떻게 인사 전보되는 것을 우리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보 인사 발령도 명령지가 보름 14일 전에 오는 것이 아닌 한 달 전에 우리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라 통신 이런 것들 차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인사 정보, 정책 공유할 수 있도록 농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정보, 부서 정보 등
규정이 있으면 지켜져야 합니다. 근데 지금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사장 그리고 지역 본부장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또 규정이 모호하다면 규정 개선을 통해서 이런 어떤 불합리한 정보 인사 막도록 하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근무하게 되었는데 우리 실질적인 어떤 주거지나 이런 것들도 보장되지 않은 그런 곳으로 보내서 또 원룸을 구하거나 오피스텔을 구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울산에 와서 뭐 사택에 살고 싶지만 이런 어떤 것들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모습으로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의 어떤 바람을 저는 꼭 이루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명을 요구하신 조합원께서 주신 마지막 질의사항입니다. 조합비 인하 추진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인하한다면 재정상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기호 1번 이주영 마성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상 이제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이 이제 조합비 인하 공약을 들고 나옵니다. 그 인하가 계속 지금까지 잘 이루어졌다면 조합비가 상당히 낮아져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조합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인하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이 내신 조합비를 정말 제 돈같이 제 피 같은 돈같이 생각하고 저는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합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1,438명의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이 회계 감사가 계시어 저희를 이렇게 감시해 주실 수 있도록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항상 보실 수 있도록 아이디 부여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견적을 받아보니까요. 어떤 특정 업체 이름을 거론하기 그래서 ERP 업체인데요. 가입비 22만 원이고 월 사용료 4만 원만 되면 우리 농조합 이런 회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 견적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지 않아야 될 행사를 하고 또 조합비의 명목에 맞게 또 추진할 수 있다면 당연히 조합비는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우리가 투쟁기금이 참 많이 적지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뭐 주금치에 넣고 또 뭐 우리 대출 금액으로 활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또한 이제 더 이상 투쟁기금이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한 뭐 10일 정도 투쟁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공공기관 우리 특성상 10일 이상 투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 과연 많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발생할 것은 좀 확률적으로 떨어진다고 보고 더 이상 투쟁기금에 대한 적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합비 인하로 이어질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저희가 불필요한 행사 또 어떤 지출 구조들을 또 개선한다면 구조조정해서 제가 조합비 인하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임기 만약에 끝날 때 되면 우리 가시적인 어떤 조합비 인하가 반드시 우리 조합원들의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박지덕 이석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합비나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 많으실 겁니다. 현재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우리 월정급여의 1.8% 일반직 기준입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1.5% 월정급여가 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해서 징수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에 비해서 절반 수준이고요. 우리와 비슷한 위탁집행형 기관들 평균에 비해서는 약 20%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13대 집행부 때 10%를 인하를 했고요. 공약으로 14대 집행부에서는 그런 공약이 없었지만 그 이후로 투쟁기금, 그 다음에 희생자 부재기금을 대폭 하향함으로써
지금 현재와도 같은 좀 저렴한 조합비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호 2번이 이번 제16대 임원 선거에서 왜 조합비를 또다시 인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최근 여러분들이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정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물가 인상률이 8%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주택 가격 인상, 월세 인상은 빠졌기 때문에 미국 기준, 글로벌 표준으로 보면 한 10% 이상 물가가 인상돼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2배 이상 올랐죠. 여러분들 주택이라도 하나 마련하고 전세, 여러 가지 주택, 주거를 위해서 쓰시는 그런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자가 대폭 올라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간 노동조합 역사 처음서부터 이렇게 희생자 구제기금을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이 희생자 구제기금이 지금 현재 약 9억 원 정도 모여 있습니다. 희생자, 노동운동을 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생계를 그 소송을 통해서 다투고 있는 중에는 보존해 주자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희생자 구제기금이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할 정도로 충분히 모였으므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당분간 이 16대 집행부 3년간은 그 징수를 유예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심사숙고 끝에 조합비를 약 현행 지금 현재 대비 약 7% 정도 평균 하향하는 희생자 구제기금 징수 유예를 약속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같이 그 어려움을 분담해서 하나된 목적으로 나가는 것이 노동조합의 가치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이 조합비 인하는 실질적인 조합비 인하가 아닌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죄송한데 마스크 다 벗어줄 수 있어요? 마스크요? 네, 안 들린다는 얘기.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후보자 공통 질의응답 및 토론회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 안내드린 대로 약 10분 뒤인 3시까지 휴식 후 2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토론회 2부 방청석 질의응답에 쓰일 질의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조합원께서는 문 앞에 비치된 양식에 질의를 적어 제출해 주시고 유튜브로 시청 중이신 조합원께서는 채팅에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한은 휴식 시간 종료 시까지며 소중한 질의를 제출해 주신 각 5분의 조합원께는 문화상품권 2만 원을 토론 종료 후 지급드릴 예정이오니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회 2부 첫 번째 순서로 후보자 간 상호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각 후보자는 상대 후보에게 총 3가지의 질의가 가능하며 시간은 질의당 1분 이내입니다. 질의를 받은 상대 후보자는 질의당 3분간의 답변이 가능합니다. 또 질의를 받은 후보자는 다시 상대 후보가 질의한 것과 직접성이 있는 역질의를 질의당 1회 할 수 있으며 질의 시간은 1분 이내, 답변 시간은 마찬가지로 3분 이내입니다. 역질의는 선택사항이며 질의에 대한 답변 이후 사회자가 역질의 여부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호 1번부터 시작하겠으며 상대 후보의 역질의에 대한 답변 이후 다음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상대 후보의 공약, 정책, 기타 공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호 1번 이주영 마성훈 후보 첫 번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2번 후보께서는 결혼 운영되는 부서에 대해서 결혼 수당을 이제 공약으로 낼 것인데 왜 이제 지난 6년간은 이걸 이제 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공약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우리 조합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호 2번 박지덕 이석철 후보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네. 저 결혼 수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는 공약입니다. 사실 이거를 결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잉여 인건비를 우리에게 수당으로 달라가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워라밸을 방해하는 오버워크, 초과 근로는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사측을 간접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사측이 제대로 된 인력 운영을 하도록 압박한다는 차원에서 했지, 사실은 결혼이 발생했을 때 제때 미리 수요조사, 육아휴직 들어가기 한 달 전에만 수요조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다면 최소한 대체 인력이라도 제때에 충원이 돼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이런 뼈를 갈아넣고 영혼을 갈아넣는 지금 현재와도 같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력 운영은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사측이 제대로 된 인력 충원을 하도록 지난 6년이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15대 집행부 3년, 사실 이 대체 인력 문제가 정말 현장에 우리 모든 조합원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것은 최근 한 1, 2년 전서부터의 일입니다. 사측이 대체 인력 자체를 갖다가 막아왔으니까요. 그 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한두 달 늦게라도 대체 인력을 활용을 했습니다. 사측이,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대체 왜 이렇게 대체 인력을 안 쓰고 10월, 11월 이렇게 1년 중 2달밖에 못 쓰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가라고 저희가 추정을 해봤더니 인건비 인상을 본인들이 당연히 기재부에서 준 것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 이 대체 인력 잉여 인건비라도 남겨서 1, 2급들 그리고 나머지 3급 이하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정상적인 인력 운영을, 인건비 운영을 통해서는 이 부분을 할 자신이 없으니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티브가 된 결혼을 제대로 인력 충원 안 해주는 부분을 간접 압박하지, 사실 요 수당 자체를 더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반대 효과는 우리 사측을 앞으로 1년간 결혼 수당이 됐을 시점서부터 1년간 모니터링해서 추후 보완하고 그 비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다시 원상태로 하는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2번 박지덕 이석철 후보, 해당 질의에 대하여 역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기호 1번 이주영 마성훈 후보 두 번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조합이 이제 대외 연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사가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실 1, 2급들 그리고 우리 어수봉 이사장 이하 임원진들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이렇게 파견된 대리인들입니다. 그 대리인들 상대로 계속 이제 투쟁을 많이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닥쳐올 우리 공공기관 개혁이라든지 이제 직무국 도입, 드라이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외 연대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한국노총에서 우리 조합이 갖고 있는 어떤 입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박지덕 이석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외연대, 우리 현장에 계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께는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공연맹, 또 공공노련, 또 그 위에 있는 한국노총, 또 양대노총 연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TV나 뉴스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지, 사실상 조합 활동을 통해서는 접하시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단사의 힘만으로 이 모든 문제들, 임금체계 개편, 예산 삭감, 인력 감축 같은 거대한 정권의 아젠다를 맞서 싸우기는 정말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대외연대가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무참하게 1,400명이 아무리 똘똘 뭉쳐도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공단도 상급단체인 공공노련과의
연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노총, 더 나아가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부분 30만 노동자들이 똘똘 뭉쳐서 공인중개사가 실시되는 이번 달 29일 저희가 공인중개사 때문에 참석을 하기가 힘들 것 같지만 5만 명의 공공노동자들이 모여서 직무급 도입을 반대하는 세종로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우리의 위상은요, 제가 공공노련에 가입한 지 우리 노동조합이 3년 차 되는 해인데요. 거기서 부위원장직을 주셨고요. 제가 그걸 수락해서 공공노련 안에서 상급단체 안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1,400 조합원님들의 이런 애환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오버워크, 부당한 고용노동부의 갑질 등등을 여러 차례 상급단체를 통해서 이의제기하고 수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게 우리 1번 후보님께서 이사장은 대리인에 불과하고 그 대리인을 상대로 투쟁만 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좀 사실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장이 대리인에 불과한 것은 맞지만 모든 것을 고용노동부가 우리 내부에 있는 전보라든가 인사규정 시행규칙, 보수규정 시행규칙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원거리 전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와 관계없이 우리 내부적으로도 단체협약이라든가 아니면 노사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개선하고 쟁취해 나갈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상급단체 한국노총 가서 원거리 전보 경합지 비경합지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린가 하고 어안이 벙벙할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우리 조합원들과 굉장히 밀착해 있는 부분이고 우리 공단의 일정 부분 재량이 할당되어 있는 우리 공단의 경영진과 앞으로도 싸워야 되고 지금까지 싸워왔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2번 박지덕 이석철 후보 해당 질의에 대해서 역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역질의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역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외 연대와 관련해서 우리 저 1번 후보님들의 공약과 마찬가지로 우리 소속 기관에서 그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인적 네트워크 또는 인맥 등을 동원해서 상급 단체 또는 정치권에 많은 의견 전달을 하셔가지고요 인건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 공단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께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후보를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긍정적인 일이고 저도 하고 싶은 일입니다. 저 질의 시간도 제한 있죠. 그럼 카운트 1분인데 카운터가 따로 안 돼요. 카운트 없으니까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6년 동안 노동조합을 하면서 그리고 상급단체와 정말 처절하게 논의를 한 결과 전국에 있는 600개 공공기관 전부 다 16년째 총액 인건비를 똘똘 말아먹고 있는 이 기획재정부가 국회의원 몇 명 또는 한국노총의 임원 몇 명이 좀 가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총액 인건비를 다른 공단들은 하나도 안 올리면서 몇십억을 더 준다든가 아니면 1%를 더 준다든가 하는 사례는 죄송하지만 지난 16년 동안 저는 못 봤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총액 인건비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없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대외연대 또는 외부의 네트워크 인맥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좀 매우 궁금하고요. 아마 조합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질문드립니다. 네. 기호 1번 이주영 와성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지역 순회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총액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1%를 더 가져오겠다, 10%를 더 가져오겠다 이런 말씀을 사실 드린 적은 없는데 사실상 이제 저는 지난 한 20년간 제가 직장 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저도 이제 민간기업에서 이제 이렇게 이직해서 왔습니다만 그때 이제 노무나 인선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민간 부분에 우리 이제 노동조합 동지들 많이 알고 있고 또 우리 또 공공기관 또 우리 또 연대를 통해서 알게 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노동조합위원장이 그냥 내부에만 머물러서 우리 내치를 하는 것이 아닌 저는 외부로 세리즈맨이 돼서 발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갈 때, 우리 예산부 직원들이 기획재정부 갈 때, 또 국회 예산 설명하러 갈 때, 노동조합 위원장이 같이 동행해서 가서 그 부분을 똑똑히 눈으로 지켜보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뭐 여당, 야당, 어떤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분들 10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좀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해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총회인건비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그 아까 전에도 저기 결혼수당을 다 총회인건비 인상 재원으로 넣었던 그런 사례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정말 정당하게 총회인건비 재원이라도 기재부에서 1.3% 올리려 했을 때 그 1.3%에 맞는 그런 재원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 조합원들이 피와 땀이 섞여 있는 그 결혼수당으로 각 부서에서 받아야 될 그런 어떤 재원들까지 전체 총회인건비에 넣어서 우리 인상 재원으로 활용했던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확보할 때 위원장 역할 그리고 사측과 같이 뭐 이렇게 투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예산 다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제가 발언할 수 있나요? 저는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그럼 기호 1번 이주영 마성훈 후보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알게 보아온 내용인데 우리 이제 조합원 간에 뭐 직장 내 성희롱이라든지 갑질 뭐 이런 어떤 괴롭힘 이런 것들이 발생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서 우리 노동조합은 어떠한 역할을 하셨고 또 그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이행해서 제2의 또 그런 어떤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신 사례가 있는지 또는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공약으로 그런 어떤 직원 건익위원회 뭐 내부 고객 서비스 이행 만족도 뭐 이런 것들 규정을 만들게 해서 할 것이고 또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런 어떤 갑질이라든지 또는 우리 성희롱 이런 어떤 조합원 내부적인 어떤 문제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사측의 모든 어떤 신고 시스템이나 이런 거 다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는 그런 어떤 시스템 보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공약을 넣었는데 그래서 신고자도 보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그런 어떤 피해자에 대한 보상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강구해서 사측과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혹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이번 후보자께서 그런 걸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호 2번 박지덕 이석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우리 노동조합이 현재 우리 조합원 중에 여러 가지 사유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보호 조치 또는 예방 조치 또는 신고자 보호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들으셨다고 했는데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기존에 뭐 한참 언제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노동조합은 현재 사측과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사측 2인, 노동조합 2인 해서 노사가 동수로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우리 조합원님들의 고충뿐만 아니라 사측 1, 2급 간부들의 고충도 동일 창구로 들어와서 동일한 내용으로 함께 심사를 한 후에 결정을 하고 인사에 반영하는 그런 고충처리위원회를 꽤 오래전서부터 시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비리 신고센터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인사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갑질 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호하는 조치는 절차적인 장치는 제대로 마련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항상 아무리 노동조합이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결국 안 좋은 경우로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올해 1월 달에 우리 관리자가 갑질을 했어요.
우리 수도권에서. 근데 우리 조합원이 오히려 경고를 받고 그 관리자는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해당되는 조합원은 퇴사를 몇 달 후에 하셨습니다. 공단 다시 이제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 남기시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만약에 우리 16대 집행부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좀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관심을 가져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부터 질의 시간은 3분 카운터를 이용해서 이제 1분의 카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질의 시간을 카운트하지 않았는데 네,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카운트를 할 테니 2분이 될 때까지 질의를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호 2번 박지덕 이석철 후보 해당 질의에 대해 역질의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기호 2번 박지덕 이석철 후보 첫 번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운트. 네. 1분. 매우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을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공감노조 기호 1번 죄송합니다. 이주영, 마성훈 후보님께서는 공약 첫 번째 2번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관련 노사 협의 및 선제 노력이라는 문구를 적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 계신 많은 조합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다르게 생각하려고 해도 선제 노력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먼저 나서서 힘을 기울인다.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도 읽혀지는데요.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여러분들 그리고 후보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직무급은 우리의 322개 업무로 나눠서 각각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임금체계의 대개편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요.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건지 노력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주영 마성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사례를 한번 또 되짚어 알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성과의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의 문제 이제 어떻게 보면 도입을 하고 그 도입된 조건으로 성과 문제 도입 인센티브도 우리가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제 어떻게 탄핵이라는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계의 힘을 받고 이제 이런 정부였기 때문에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성과의 문제는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 열심히 해서 분석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임금 핑크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우리 320개 이상의 공공기관에서 임금 핑크제를 다 도입하고 했는데 우리 같이 3년 동안 임금 핑크제를 도입했던 기관들은 좀 작았습니다. 정말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1년으로 단축시켜 놨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과거 사례를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 결국에는 우리도 이제 직무급 적극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직무급을 계속 주장해 왔었고 그리고 또 이에 또 이제 보수 정권으로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또 임명하에 또 직무급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처럼 넉넉고 또 정부 안대로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선제 노력이라는 말에 의의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받아들인다는 말도 한 적이 없고 직무급 도입에 대해서 이제 노사가 이제 다시 그 직무급 도입이라는 얘기를 공청회에 열든 또 우리 내부의 어떤 조합의 의견이 또 결의를 모아서 또 사측을 또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도입을 계속 유예시키고 차단시키는 그런 효과도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우리가 지켜온 호봉제를 계속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이번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별로 이렇게 쪼갤 수도 있겠고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직무 도입을
만약에 정부 가이드로 간다면 뭐 지방에 계신 조합원들, 또 본부에 근무하시는 조합원들 다 차등적으로 어떤 직무의 등급을 정해서 이제 직업을 하다 보니 좋은 직무 등급을 받기 위해서 또 서로 경쟁하게 되고 또 위 1, 2급들한테 줄대기 하고 또 우리가 우리 목줄을 쪼는 그런 직무급 도입을 제가 왜 찬성하고 하겠습니까? 근데 과거 우리 승가의 봉제 도입, 인피제 도입했던 그 사례를 봤을 때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호 1번 이주영 마성훈 후보 해당 질의에 대해서 역질의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기호 2번 박지덕 이석철 후보 두 번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호 1번 이주영 마성훈 후보님께서는 회계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공약에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1,400 조합원님들이 한 분 한 분이 회계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부여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회계 시스템은 지금 현재 월 35,000원을 내면서 엠파스라는 프로그램을 이미 저희 집행부가 아니라 약 15년 전서부터 쓰고 있습니다. 근데 또다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 있는 시스템 업체를 바꾸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획기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1,400명의 아이디가 부여되면 우리 회계 시스템이, 회계 내용이 온 천하에 공개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수 언론에도, 경찰에도, 검찰에도, 심지어는 고용부나 기재부에도.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사측도 보겠죠. 이 자금의 흐름이라는 것이 또 투쟁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서 우리 조합원에게 불리익이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이런 위험성은 혹시 검토하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내는 금원에 대해서는 사실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했고 또 회계 시스템이 지금 사용되고 있지만 그 아이디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이용자들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그냥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회계감사님을 이제 선출하고 또 이렇게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럼 사실 매번 그냥 적정이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진짜 조합원들이 정말 회계에 대해서 우리 그 조합비를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그런 어떤 대외적 어떤 공개되는 문제 또는 또 위험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된 우리 조합의 어떤 주역이 우리 조합원들한테 제공돼야 될 알 권리, 정보 이런 것들이 막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서로 단결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이 우리 내부에 어떤 이게 잘 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지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 내부 정보를 캐내서 또 사측에 제공하거나 또는 또 고용부가 의뢰하신 것처럼 고용부 기재부한테 줘서 이렇게 우리를 옥죄하는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어떤 투명하게 잘 집행을 하면 투쟁기금 사실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게 진짜 우리 대비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투쟁기금이 얼마 모이고 우리 회계 결산 보고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내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저는 문제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호 1번 이주영 마성훈 후보 해당 질의에 대해서 역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박지덕 이석철 후보님들은 이제 이 조합비를 이제 인하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까 전에도 이제 희생자 구제 기금이라든지 수행 기금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공시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회계 시스템 저희처럼 도입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기호 2번 박지덕 이석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실 생각이 없는지로 마무리하셨는데 회계 시스템은 이미 도입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도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5,000원 더 쌉니다.
우리 후보님은 4만 원에 검토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3만 5천 원으로 지금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회계 시스템을 우리 1,400 조합원님들께 아이디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 세세 항목과 그 월별 실적까지도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직선제를 통해서 우리 회계감사를 뽑도록 우리 규약에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노동조합 이 회계감사 제도를 두고 있어요. 이건 법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회계감사가 없으면은 노동조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노사관계조정법에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럼 회계감사 제도를 없애겠다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이 전 집행부 처음부터 법이 정한 내용에 따라서 이거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조정법. 회계감사를 해서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지부장님과 중앙위원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문서를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알림으로 다 드리고 있는데 더 이상 이 회계감사님이 하신 이 회계감사 결과를 어떻게 조합원님들께 투명하게 알려달라는 건지 제가 오히려 좀 궁금해서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우리 후보님과 어떤 부분에 때문에 이게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어떤 부분 때문에 회계 시스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정말 좀 답답하고요.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2번 박치덕 이석철 후보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번 후보의 마지막 질의는요, 임금입니다. 시간 때문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재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은 정말 물가 인상 10%임에도 불구하고 1.4%입니다. 만약 사측이 작년처럼 확보한 임금 인상 재원이 1.4%를 못 올릴 재원이라면 1, 2급 관리자들에게도 우리 후보님들은 정률로 배분할 것입니까? 협력적 노사관계를 중시하시는 우리 1번 후보님들이라면 혹시 사측이 인건비 운영을 잘못해서 예산을 확보 못한 게 아니라요. 예산은 확보됐지만 1.4%만큼 전년도에 기재부가 주었지만 운영을 잘못해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까지도 우리 사이좋게 훨씬 못 미치는 부분이라도 전직급 동률로 해서 나눌 것인지, 아니면 우리 조합원들을 최우선으로 배분하고 1, 2급들은 우선순위에서 나중으로 둘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기호 1번 이주영 마성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1.4% 다 사측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함께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임금 인상 이 재원을 제가 알기로는 사측에서 이제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 우리 선배들이 퇴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퇴직 충당금이 사실 많이 이제 대입금에 많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퇴직 충당금으로 이제 대체하는 그 금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 충당금을 사실 사회 유보 비율을 80% 이상, 70% 이상 이렇게 가야 우리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이제 좀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총무국장 입장에서는 계속 퇴직 충당금을 막 집어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퇴직 충당금도 우리가 견제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사측과 협의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경영평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C, D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충금 이 정도 좀 점수 좀 누락 좀 못 받더라도 우리 임금 인상 재원은 100% 거의 1.4%에 맞게끔 하게 해달라. 저는 계속 요구하고 또 따지고 또 묻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4% 만들어서 저는 이제 우리 2년간 또 1, 2급 또 우리 조합은 아니신 우리 또 관리자들 분들은 또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 또 고통스러울 거고요. 그래서 저는 노동조합의 가치를 훼손해가면서까지 그분들을 챙겨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같이 하늘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공생하고 있는 어떤 관계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무조건 이 1.4%를 범위 내에서 최대치 올리려고 좀 노력할 것이고 또 그에 합당한 또 투쟁은 투쟁 어떤 아까 전에 우리 이번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 네트워크 동원 있는데 모든 수단을 말하지 않고 저는 반드시 1.4% 최대치 맞추는데
제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1번 이주영 마성원 후보 해당 질의에 대해 역질의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회에 참석하신 조합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각 후보자께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공통질의인 관계로 1번 후보자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은 3분 이내입니다. 여기까지. 질의는 한 가지입니다. 국제인력지부 공영광 조합원께서 주신 질의사항입니다. 두 후보자 공약 모두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본부 주차난 해소나 본부 내 유휴 공간 활용도 개선 등 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이슈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 죄송한데 한 번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후보자 공약 모두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본부 주차난 해소나 본부 내 유휴 공간 활용도 개선 등 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이슈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하실까요? 그럼 기호 1번 이주영 마성원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지사가 이제 본부로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주차난이 좀 심각해지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차 타워를 이제 설치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라든지 우리 또 이제 주차 때문에 테니스장을 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농구장도 없앴고 농구장도 없앴고 족구장도 없앴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그간 노동조합에서 사실 이런 것들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복지라고 해봐야 정말 뭐 체력 단련실 이런 어떤 거 있는데 지금 운동장 하나 남았습니다. 저는 뭐 이런 부분들 사실 제가 봤을 때 단기간에 달성하기 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관련 예산도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의견 주신 내용들 제가 귀담아 듣고 또 우리 본부뿐만 아니라 지구 지사에 있는 조합 동지 여러분들께도 우리 단기간 달성할 수 있는 과제들을 계속 발굴하고 소통 간담회를 통해서 또 경청해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어떤 대변인 역할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2번 박지덕 이석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 같은 경우에는 시당초 우리가 혁신도시로 이전할 때보다 인력이 약 40% 이상 늘었습니다. 근데 제한된 공간, 우리 40% 인력 늘었다고 우리 공간이 뭐 한 4층도 올려주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나도 열악한 근로 조건에 처해 계신 우리 본부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주차난, 유휴 공간 요 두 가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거의 한계점까지 다다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측에 여러 차례 노사협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물어봤지만 우리 사측은 사실 우선순위가 이런 데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다른 문제도 많은데 뭐 주차난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기가 일상입니다. 그래서 이 본부 주차난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주차 타워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철골 구조물로 올리는데 결국은 그런 방안이 있는데 예산 문제예요. 근데 그 예산은 기재부에서 안 그래도 지금 현재 10% 삭감하라고 내려왔잖아요. 올해 우리 저 사업비 10% 삭감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주차 타워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저 5억 원을 추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마 올해도 또 내년에도 힘들 것 같습니다만 내후년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해당 지역이 울산이잖아요. 지금 본부 말씀해 주셔서 본부에 국한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울산 광역시예요. 근데 그 부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설을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혁신도시 노동조합 우리공단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9개 공공기관들과 울산 지자체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이게 또 울산시장이 바뀔 때마다 다시 리셋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 예산 절반 정도까지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공간 활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객센터가 앞에 건물에 임차해 가지고 나가 있는 것처럼 좀 많은 부분들을 이 석유공사라든가 그런 데는 석유공사 인력이 많이 줄고 지난 5년 동안 채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유휴공간 바로 가까우니까 업무하는데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좀 임차를 많이 해가지고 최소한의 우리 근무 환경만큼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방청석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금일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별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각 후보자당 5분 이내이며 기조 연설 순서의 역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박지덕 이석철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만요. 유튜브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현정 후보 이번 말씀. 네. 네, 유튜브 질의사항이 들어와서 유튜브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직원들 복지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복지에 대한 양 후보님들의 생각과 정책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직원들 복지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복지에 대한 양 후보님들의 생각과 정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 질의에 대하여는 답변 순서를 바꿔서 기호 2번 박지덕 이석철 후보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정부가 우리 공공노동자들을 정권 바뀔 때마다 초반에 본인들의 떨어지는 지지율 또 정치 기반 확보를 위해서 마녀 사냥한다는 것은 비단 이번 윤석열 정부의 태도뿐만 아니라 어느 정권이든지 그래왔고 우리는 꿋꿋이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의 임금 향상, 지금 이 정도의 복지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이런 작태를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간 버텨온 그런 노하우로서 우리도 지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정부 5년 기간 동안 내내 그러지 않는다라는 해안도 생겼고요. 초반에 잘 버티면은 계속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직무국 하겠다고 처음에 대통령 공약으로까지 내세웠지만 우리가 막아낸 것처럼요. 특히나 이 정부에서 우리 예산삭감을 통해 예산삭감은 우리 근무 환경 악화입니다.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그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을 성과를 또 수행해야 되는 우리 조합원님들 입장에서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없습니다. 몸으로 때워야 되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상급단체와 이번 큰 투쟁을 통해서 예산삭감 10% 다시 되돌리려고 하고 있고요. 강제적인 임금체계 개편 막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조합원 대출이라든가 그나마 지금 현재 있는 임금에 있어서의 뭐 가계지원비라든가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만경영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없애려고 하는 시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 10년, 15년 동안 보수 정권 2번, 민주당 정권 5년을 겪어가면서도 꿋꿋이 버텨왔던 것처럼 우리 조합원님들이 단결하고 외부와 연대를 계속 해나간다면 저는 얼마든지 막아냈고 그동안 막아내왔고요. 앞으로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호 1번 이주영 마성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저희를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위기는 또 하나의 또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거대 공공기관, 금융사, 발전사 여기서 개혁된 그런 부산들이 많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이전한다고 했을 때 그들은 혼자 단독으로 내려오면 독신자 아파트를 줬고 그리고 가족이 같이 내려오면 33평 아파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런 것도 조차 없었고 우리 사내복지 리딩트리 15만 원 그리고 우리 사내복지 사이트에 56만 원 주는 게 답니다. 그리고 기껏 아까도 우리 프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할 데도 없어서
뱅글뱅글 돌고 아침에 바쁜 시간에 그런 또 코칭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거대한 어떤 공공기관에서 개혁된 산물들이 분명히 우리 정부로부터 오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재부에 가서 그들에게서 뺏어온 것을 우리는 이것조차도 없다고 목소리 높여 투쟁하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자금 지원 그리고 무이자 대출 이런 것조차도 없는 우리 현실을 계속 저는 얘기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는 기회로라는 말을 우리 다시 한번 기각하면서 그들로부터 빼앗은 획득물을 우리한테 좀 더 나눠주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연대 같이 필요하면 있는데 또는 또 우리 국회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국회에 가서 저는 계속 1인 시위라도 하면서 저는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의 어떤 복지 그리고 그런 하기 위한 노력을 저는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도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금일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별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각 후보자당 5분 이내이며 기조연설 순서의 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호 2번 박지덕 이석철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적어왔습니다. 적어온 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꼭 경험이 많지도 않고 나이가 젊다고 항상 생각이 젊지도 않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행동도 잘하는 것은 아니고 학위와 자격증이 있다고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인물과 비전 그리고 정책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시고 좋고 싫음이 아닌 유능과 무능의 후회 없는 선택을 해주셔야 될 위기의 상황입니다. 한번 내린 선택은 돌이킬 수 없고 앞으로의 3년의 우리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선택의 결과가 아무리 써도 우리는 그 결과에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부족한 점도 너무나도 많았던 제15대 집행부를 묵묵히 응원해 주신 전국에 계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각오로 마음을 다잡고 조합원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온전한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앞으로 공단 생활이 항상 좋은 동료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이주영 마성훈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 발언까지 이제 달려왔습니다. 저는 거의 2시간 가까이 이제 초보 토론에 이게 방청해 주신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이제 발언은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달려본 적이 계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를 참여하면서 정말 많이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제작부터 사실 저희는 경험이 없어서 또는 제가 잘못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차질도 겪었고 또 우리 지역에 계신 우리 지부지사 동지 여러분들 만나뵈면서 또 우리 노동조합의 가치를 실현시켜 달라고 당부하시면서 또 제 두 손을 꼭 잡아주시던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 한 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조합도 변해야 됩니다. 지난 6년간의 어떤 잘하신 점도 우리는 이어가고 또 부족했던 부분은 또 채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험 있고 또 한 번 더 해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이제는 새로운 어떤 인물로 교체해서 또 우리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우리 현실을 더 즉시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선택받는다면 우리 조합의 미래는 정말 더 밝아질 것이고 또 우리 기대하시는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의 영혼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설계생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어떤 절차적 하자도 지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매끈하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좀 저는 또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노동조합의 축제인 선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는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불출마 선언했던 우리 후보가 또 나왔던 사실 약속은 잘 지켜야 되는데 또 약속을 잘 이행하지 않았던 이런 사례도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분들을 통해서 약속을 잘 누가 잘 이행할 것인지 또 한번 따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 조합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불을 또 털어버리고 또 단결 또 투쟁의 기치로 함께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감 노조는 다릅니다. 공감 노조는 꼭 이루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과 우리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주신 각 후보자와 조합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11월 2일 수요일에 있을 임원 선거에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